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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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양입니다. 하이. 얼마 전에 저희 둘째랑 서울에 갔다 온 이야기 때문에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던 거 사과드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팁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많은 분들이 제 말투가 이선님과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조금 더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캐릭터가 겹치면 안 그래도 구독자도 없는데 다 뺏길 것 같아요. 제가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꼭 필요로 했던 물건이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이 GPU예요. 깔끔하게 이쁘죠? 이게 뭐 하는 제품인가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녀석의 가격은 100만원에서 3, 4만원 모자란 더럽게 비싼 놈이라는 거 일단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사야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처럼 다빈치 리졸브나 퓨전이라든지 그래픽 가속을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품이라서,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 후기를 올리셨던 분은 거의 없어서 제가 먼저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GPU가 뭘까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외장 하드라는 걸 사게 되죠. 똑같이 노트북에 있는 그래픽 카드의 용량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넣은 대안이 외장 하드처럼 그래픽 카드가 따로 탑재되어 있는 이 GPU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구매를 했고요. 외장 하드는 부족한 하드의 용량을 보충하는 제품이듯이 이 GPU는 노트북의 부족한 그래픽 성능을 더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 아쉽게도 휴대가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GPU는 왜 사야 되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만 바꾸면 컴퓨터의 성능이 높아지는데, 데스크탑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많은 수혜분들이 휴대성과 작업의 용이성 때문에 노트북으로 많이들 옮겨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트북으로 옮겨 타다 보면 CPU의 성능이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지금 저처럼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아쉬움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외장 하드를 삼성 거 T5라든지 여러 회사 제품들이 나오고, 이제 드디어 이 GPU도 원래 이제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많이 나왔지만 블랙매직 디자인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애플 맥북에 완벽하게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한번 써보고 좋은지 분명히 이야기 드릴게요. 이 GPU는 왜 사야 되죠? 특히 저처럼 맥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애플 맥북 프로는 처음 구매를 할 때 CPU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램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맥북 같은 경우에 그래픽 카드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 다빈치 리졸브나 퓨전 같이 GPU 가속이 필요한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 맥북 프로가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로는 그 성능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애가 힘들어서 맨날 비행기 뜨는 소리 내고 맨날 발열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제가 렌더링을 걸다 보면 폭발할까봐 렌더링을 포기를 한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구매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이 GPU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블랙매직에서 이 GPU를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블랙매직에서 살려고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근데 블랙매직에서는 안 팔아요. 오로지 애플에서만 판매를 하는 좀 웃긴 상황이긴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블랙매직에서 이 GPU를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을 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다빈치 리졸브나 퓨전처럼 GPU 가속이 필요로 한 소프트웨어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애플 유저들 중에서 이 GPU나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안 돼서 다빈치 리졸브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이 유저들의 항의가 있다 보니까, 아마 블랙매직에서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애플에 코어를 한 것 같고, 블랙매직에서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을 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우습지만 내가 만들었지만 내 매장에서 물건을 안 판다는, 정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그런 특이한 경우예요. 이 녀석에 대한 간단한 스펙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녀석은 AMD사에서 나온 라데온 프로 580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C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썬더볼트 3를 지원을 하고 2개, HDMI 2.0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 USB 3.1 포트가 4개가 있어요.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 하나예요. 맥북 프로와 연결이 될 때 썬더볼트 3를 이용을 하면 속도가 빨라요. 그냥 일반 내장된 그래픽 카드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내장된 그래픽 카드만큼의 속도가 정말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썬더볼트 2나 썬더볼트 3를 지원을 안 하는 케이블을 꽂게 되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비싼 돈 주고 썬더볼트 3 케이블을 사야 돼요. 이거를 사면 케이블은 당연히 들어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스운 게 뭔지 알아요?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블인데요. 정말로 100만원 가까운 돈 받고 팔면서 이거 꼴랑 30cm짜리 요거 하나 줬어요. 맥북을 이 GPU를 제대로 쓰려면 노트북을 이 녀석하고 거의 붙여놓고 써야 돼요. 이 케이블 좀 긴 거 좀 넣어줬으면 뭐 크게 문제라고. 실망스러운 부분, 이 GPU를 사시는 분은 썬더볼트 3 타입의 케이블 최소 한 2m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저도 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쓰려면 2m 정도 되는 썬더볼트 3 케이블을 꼭 구매하셔야 돼요. 근데 저렇게 비싸요. 그러면 이 GPU의 그래픽카드 성능은 어느 정도 될까? 그게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름 충분히 찾아보고 이제 사용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iMac 프로보다는 한 단계 아래예요. iMac 프로 기본형의 그래픽카드보다는 한 단계 아래고 지금 현재 iMac 5K 제품이죠. 최고급. 기존의 iMac 제품에서 5K 제품의 최고급 버전하고는 그래픽카드를 같이 써요. 이거 역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쉬운 말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1080, 1070, 타이탄 이런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 분명히 성능은 떨어져요. 하지만 이 제품이 그래도 제 성능을 발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플 제품들은 부족한 성능이지만 그 성능을 100%를 다 내기 때문에 스펙이 좋은 윈도우나 스펙이 좋은 삼성의 핸드폰하고 비교를 해도 아이폰이 스펙은 떨어져도 성능은 떨어지지 않듯이 이 제품 역시도 스펙은 분명히 떨어지지만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외관적인 디자인은 솔직하게 맥 프로 있죠? 쓰레기통. 그거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이 제품의 밑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거 외에. 맥북 쓰레기통하고 원리는 똑같고 그래픽카드를 나중에 교체가 안 되는 또 단점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구매했어요. 오락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산다? 절대 안 돼. 돈 아까워요. 하지 마세요. 영상 쪽 작업을 하신다든지 하면 분명히 이 제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램이 또 받쳐줘야 되니까 결국은 그래 되면 좋은 거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정 안 되면 플롭시 모드로 해도 다빈치건 파이널 컷이건 프리미어건 돌아간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이 제품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아주 쉬워요. 전원 연결하고 잠깐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화면 밖에 나왔다. 자,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전원을 꽂고 썬더볼트 단자와 USB 3.1 타입 단자들이 있어요. 맥북 프로에 연결할 때는 썬더볼트 3 케이블을 꼭 꼽으셔야 됩니다. 다른 케이블을 꼽으면 인식이 안 돼요. 꼭 제품 고장 아니니까요. 꼭 알고 계세요. 그냥 전원 연결하고 썬더볼트 3 케이블을 꼽아서 맥북에 연결하면 화면창 제일 우측 위쪽에 CPU 모양처럼 이게 하나 떠요. 그러면서 자동 인식이 돼요. 다빈치 리졸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냥 오토로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를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맥북 프로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보조제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선만 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 뜯었을 때 박스에 파손주의에 대한 설명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전원만 꼽으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설치하기 편해요. 여자분들도 정말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렌더링을 하거나 플레이백을 한번 4K 영상을 집어넣고 프레임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저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4K 동영상을 넣어서 플록시 모드가 아닌 원본 그 상태에서 영상을 재생을 하면 플레이백에서 프레임이 보통 다빈치 지금 맥북 프로 제가 2017년형 최고급 버전인데 30프레임짜리 4K 동영상 같은 경우에 원본 소스 그대로를 플레이백을 하면 한 10프레임에서 한 13프레임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을 뽑아서 쓰게 되면 한 22프레임에서 24프레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딱 곱빼기로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좀 나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 수도 있겠죠. 1 더하기 1은 2나 2.5가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 녀석을 꼽으면 1 더하기 1은 1.6이 돼요. 즉 그래픽 카드가 2장이 되고 3장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맡아서 하는 일에서 못하는 부분만 4장 그래픽 카드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를 않고 1.5나 1.6이 되는 거, 그거는 꼭 알고 계세요. 아, 이거 샀으니까 이제 뭐 4K 동영상 60프레임이 팡팡 돌아가야지. 절대 안 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쓰시면 실망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호호.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게 제 책상 셋업이고요. 지금 현재 모니터, 지금 맥북 프로, 그리고 새로 영입한 GPU를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데 나름 쓸만해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나름 맥북에서 비행기 뜨는 소리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플레이백을 제가 한번 시켜봤는데 원본 소스 그대로를 했을 때 원래 이제 이 GPU를 작동을 안 시켰을 때에는 4K 30프레임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2프레임에서 13프레임 정도가 나왔고, 이제 이 GPU를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22프레임에서 27프레임 정도, 4K 30프레임을 그냥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은 나오진 않았어요. 색 보정을 조금 과도하게 넣으면 18프레임, 20프레임까지도 떨어지긴 하지만 원본 그대로인 경우에는 22프레임 이상은 나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색 보정을 과도하게 넣거나 스테빌라이저라든지 어떤 FX적인 효과를 조금 넣는다라고 하면 18프레임까지도 떨어지긴 하지만 나름 쓸만해요. 거기에다 플록시 모드까지 같이 적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4K 60프레임은 막힘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플록시 모드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이 GPU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개봉을 하고 간단한 스펙과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요즘 이제 노트북이 결국은 대세로 가고 있어요. 윈도우에서도 노트북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좋은 것들은 한 300만원 될 것 같은 경우에, 하지만 제품의 성능에 비해서 그래픽 카드가 데스크탑보다는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면 노트북을 사시게 되면 그래픽 카드에 도움이 더 필요로 한 순간들이 분명히 와요. 그러면 그때 이런 또 다른 대안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은 솔직하게 아직은 저도 뭐라 말을 하긴 어려워요. 충분히 한번 또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구매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열심히 또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바이바이.